네,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. 양시장 모두 1%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 장 또 무엇이 중요한지 긴급 진단, 상황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. 에이브레스의 유광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대표님과 오늘 세 가지 상황실 들어가 보겠고요. 첫 번째는 반도체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 반도체는 안개 속인가요?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. 간밤에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 때문에 기술주,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. 최근에 뉴욕 증시 안에서 사실 좀 실적 잡음이 많았던 게 반도체였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에도 어제는 인플레 그 효과 때문에 올랐는데 경기 침체만 위축은 좀 우려 벗어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어제 그 7월 CPI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나왔죠. 8.5 정도가 나왔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이 정점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나왔고,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증가를 하고,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조금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. 이번 발표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물가 지수가 좀 낮게 나왔는데, 아직 전쟁이 끝난 부분도 아니고,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수요들은 점점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1월, 12월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다가 다시 겨울부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는 패드가 목표로 한 수치보다는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만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요, 올해 3분기 소비자용 디램 가격이 13에서 한 18% 정도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건지, 왜 다시 또 추운 겨울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건지 어때요? 걱정해야 되는 수준입니까? 네, 아무래도 그 PC OEM 업체들이 일단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주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, 거기에다가 노트북 수요도도 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재고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상반기 때 조금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이 부분들은 좀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수요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. 3분기 시작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은 한 11주,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0주 정도, 마이크론은 한 9주 정도 재고를 쌓고 있는데, 건전한 재고 기준을 봤을 때 한 4주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재고가 쌓여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주문량이 줄어들거나 생산량을 조금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고가 좀 빨리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주문량이 한 25% 정도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좀 재고가 기준 재고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주 정도 확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8에서 10개월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힘든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. 삼성전자도 그렇고 각각 그 6만 원, 10만 원대 그 위에서 회복이 되었다가 다시 그 가격도 위태로워진 상황이잖아요. 그 배경에는 정말 안개 속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치포 동맹도 뒷과실이 있고요. 네, 미국의 통과된 반도체 법도 뒷과실이 있고, 그러니까 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렇다고 실만 확실히 있으면 우리가 아예 발을 뺄 텐데 그것도 아닌 안개 속이라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주,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,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건가요? 발을 빨리 빼는 게 맞는 걸까요? 네, 개인적으로는 말씀해 주셨지만 치포 같은 경우에는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지원도 있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이 치포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키워야겠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 치포가 잘 돼도 걱정이고
사실 안 돼도 걱정이고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또 한 부분이 어제도 뉴스에서 나왔지만 중국에서 상당히 조금 강하게 강하게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사드 사태 때 중국과 워낙에 좀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한 70% 이상을 중국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처럼 좀 강하게 뭔가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맞아요.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중국이랑 관계가 조금 냉각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렇지만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현재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. 네, PBR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가 분할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. 1차 목표가는 한 10만 1,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여전히 불투명한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.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법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들에겐 득과 실이 다 있어요. 미국에 있는 공장에겐 득이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겐 실이 될 수 네, 있기 맞습니다.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워낙 가격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발을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가 분할 매수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안개 속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가격적인 매력이 가장 부각이 되었고요.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. 실망스러웠나요? 오늘 KH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 이런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. 베일을 벗은 삼성전자의 4세대 폴더블 폰이 나왔는데 네. 왜 이들이 떨어질까? 실망스러웠나?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. 네, 일단 언팩 행사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. 네, 얼마 안 됐고 지금 뭐 디자인이 크게 바뀐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핸드폰이 좀 잘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한 거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반응을 지켜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. 네. 아무래도 삼성에서도 조금 더 개발에 중점을 뒀던 부분이 전작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가장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화면 주름 부분일 것 같고요.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했고 배터리 부분도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라고 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폴드4를 봤을 때 느낌이 약간 겔탭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플립 3 때는 판매가 폴드보다는 플립이 훨씬 더 많이 됐었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언팩에서도 폴드는 설명 거의 안 했고요. 네, 플립 위주로 좀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삼성 쪽에서도 플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2021년도에 판매된 거를 보면은요, 플립 같은 경우가 전체 폴더블 폰 그 구입자의 한 70% 정도가 플립을 샀다라고 하니까 플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주변에도 그 플립폰, Z 플립을 쓰는 친구들이 네, 많거든요. 예, 그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지 않을까? 좀 에너지를 강하게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언팩 행사가 조금밖에 그 시간을 두고 있지 않기 네. 때문에 반응을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.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서도 크게 이번에 바뀐 건 없어 보여요라고는 하지만 네. 우리는 이번에 단순 디자인만 볼 게 아니라 이 시장도 봐야 돼요. 네, 맞습니다. 롯데본 삼성전자 사장이 2025년까지 폴더블폰 비중을 50%로 확대하겠다.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 폴더블폰이 1,600만 대 출하가 예상된다. 대중화를 집중할 것이다. 이러면은 당장의 그 Z 플립이라던가 폴더블폰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상관없이 폴더블폰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네, 삼성에서도 폴더블 폰 관련해서 한 1,5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네. 수치는 전작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. 오, 늘어났네요. 네, 근데 아무래도 지금 21년도 하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아무래도 좀 경계가 좀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신규로 핸드폰을 교체하려는 수요도 좀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문일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폴더블 폰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삼성이 1위입니다. 62% 정도를 차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삼성에서도 폴더블 폰에 대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격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.
워낙에 원재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다른 제품들의 가격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에 좀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.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6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Z 폴드 4 같은 경우에는 전작가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을 했고요. 그다음에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저희가 여기서 근데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은 21년도에 과연 Z 플립을 사셨던 분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때 디자인이 워낙에 예뻤기 때문에 좀 핫한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. 지금은 또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았잖아요. 네,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도 지금 바형 폰이라고 하죠. 갤로트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만족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Z 플립으로 바꾸면서 뭐 주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폰으로 바꿀까?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시청자분께서 아이님이요. KH 바텍은 올라간 것도 없어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. 네네. 맞아요. KH 바텍, 파인테크닉스 오늘 좀 주가가 밀리고 있고 KH 바텍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밀리고 밀린 있죠. 상황이거든요.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? 21년도에 이제 Z3가 발표가 됐을 때 언팩 행사 이후에 조정이 왔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한번 네. 급등했던 장이 왔었습니다. 지금도 역시 언팩 행사 이후에 오히려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보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반응을 보고 대응하자. 일단은 보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. 분기 최대 매출, 저희가 앞서 현덕이 덕분에 때 컴투스 홀딩스 이야기했는데 컴투스가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와서 네, 실적 부분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. 어떤 것 때문일까요? 네, 아무래도 일단 게임 회사기 때문에 게임이 잘 됐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, 서머즈원 천공의 아라네가 일 최대 매출을 갱신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컴투스 프로야구가 전년 대비해서 한 20% 매출 성장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회사인 위즈웍 스튜디오 매출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.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은 상태인데 위즈웍 스튜디오가 이 한산 CG를 총괄을 했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CG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게 시리즈물로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향후에 이 위즈웍 스튜디오가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회사의 위즈웍 스튜디오 매출도 반영이 됐고 서머너즈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이 서머너즈원은 과금 유도를 매우 잘한대요. 제가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베이르벗은 서머너즈원 크로니클 컴투스의 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커요. 천공의 아레나가 워낙 증권가에서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이 많았기에 이번에 서머너즈원의 크로니클을 기대하는데 새 성장 엔진으로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컴투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개발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글로벌에서 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출시를 한 이후에 글로벌 출시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태국에서 베타 서비스 출시를 하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글로벌에서는 또 P2E 체제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 글로벌에서 또 반응이 한 번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장 7%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컴투스입니다. 물론 고점 대비는 절반 이상의 하락을 이미 보여준 바 있어요. 버티면 괜찮아질까요? 작년에 그 게임주가 유독 뭐 이런저런 호재들도 있었지만 약간의 거품도 끼면서 더 많이 올랐잖아요. 올 연말에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전성기가 다시 와줄 수 있는지 컴투스의 전망 한 줄평 전해주시죠.
네, 일단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출시한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왜냐면 그 전편들도 사실 뭐 한국보다는 글로벌에서 인기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9만 원을 넘어가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. 9만 원을 오늘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살짝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한 주 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한국을 넘어서 좀 글로벌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서머너 주어가 중국과 유럽,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성공할 만은 한데 워낙 게임사들의 그 신작이 성공을 네. 하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흥행 여부를 보자.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놓는지 보자라고 했습니다.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좀 판단, 의견이 보류가 되었는데요. 그만큼 체크할 게 많아 보입니다. 지금까지 유강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